이동진 작가님께서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뭐 제가 영화 평론가지만 책 어떻게 읽을까 이런 주제로 책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 책도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개인적으로 평생 이제 책을 계속 사 모았습니다. 읽은 것도 많이 읽었겠지만, 근데 책을 많이 사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샀는데 재미가 없다든지. 근데 그렇게 사 모은 책이 한 17,000권 정도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이동진 작가님의 서재가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서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간다, 카페. 우와, 책방인데? 집이 크시네. 진짜 저건 서점인데 서점. 아니, 이게 어디 저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사진이 아니라 이 작가님 본인 서재 사진이란 말이죠? 네,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제 블로그를 띄워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상도 빨간색이네요. 네, 안경에 맞췄습니다.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으신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17,000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매일 30년을 읽으면 10,000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고요. 반도 안 읽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 실패담을 경험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책에 대해서 많이 읽고는 싶지만 많이 읽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동진 작가님의 책 어떻게 읽을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8시간씩 꼬박 30일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생각해보면 독서. 그 책을 완독하지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아까운 사람은 꽂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있어 보이거든요. 책을 적극적으로 하대하라. 책을 찢어도 됩니다.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 가장 싫어하는 책의 종류가 당신이 20대에 꼭 해야 할 뭐뭐뭐 27가지 이런 책들. 그쯤 되면 옆에서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보겠죠. 초대박이다, 와. 끈질기고도 길고도 실증나지 않는 오락이 책 보는 오락이 된다. 나오나요? 방송과 관계없이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손 써가면서 움직여가면서 하는 강의를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손이 굉장히 어색해서 손을 좀 잘라버리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제작진께 부탁드려서 핸드마이크를, 왜냐하면 이거라도 하나 믿고 가려고 아마 손이 바들바들 떠는 걸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책을 왜 읽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재밌어서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론을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담컨대 제 경우에 매일 8시간씩 꼬박 30일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독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일 8시간씩 30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영화 평론가인데 영화조차도 집중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 일종의 체증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제 칸네 영화제를 처음 갔을 때 처음 가보니까 제 입장에선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영화들이 여기서는 뭐 시간마다 수십 편씩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많이 상영하고 있고, 그 영화들이 또 한국에 와서 개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간표를 짜서 식사도 너무 아까워서 바게트빵 긴 거 사서 점심 저녁을 극장에서 먹으면서 극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방식으로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날 6편을 봤습니다. 6편을 보고 나서 이제 숙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택시를 타야 됐거든요. 택시를 탄 시간은 이제 심야 영화까지 봐가지고 1시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크루아제트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도어문을 여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토했습니다.
통한 이유는 영화에 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화도 굉장히 6편씩 보면 힘든데 거기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초집중해서 봐야죠. 저는 갔을 때 그냥 놀러 간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즐기면서 이 영화에 대한 제 관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6편을 보고 나니까 택시문을 여는 순간 토해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보내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예의는 있죠.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영화 평론가지만 영화는 하루에 볼 수 있는 맥시멈이 제가 볼 땐 한 3편 정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책은 지금부터 저보고 읽으라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0일 동안 집에서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게임이 훨씬 더 재밌고 텔레비전이 훨씬 더 재밌고 영화가 재밌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 재미의 진입 장벽이 조금 다른 겁니다. 책이 재미로 느끼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일단 시간이 단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너무 많은 재미 중에 몸에 안 좋고 정신에 안 좋은 쪽의 재미일수록 처음부터 재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재미의 단계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저히 이게 재미 같지가 않고 고행 같고 공부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자면 저는 이제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입맛이 저열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식점 입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천국집 같은 데 가면 저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일단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중에 고르면 되니까 그럴 정도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은 제가 아는 최고의 미식가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혀의 감각까지 좋은 사람들이 다 평양냉면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맛에는 너무 밍밍해서 저는 그냥 함흥냉면이 좋은 거예요.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지? 함흥냉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쪽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평양냉면은 혀로 먹는 것이 아니고 목으로 먹는답니다. 목넘김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아 이거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으로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면발만 안 끌어지고 재채기만 나오는 거고 목에 걸리니까. 근데 이 평양냉면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타고난 미각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맛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음식만큼 사실은 보수적인 것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먹어치운 냉면의 그 양이 얼마겠는가를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책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괜히 떡밥, 낚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